저는 이틀 전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결과 하위 10%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후 이틀간 지난 4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00번을 되돌아보고 성찰해봐도 이번 공관위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치열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모든 항목을 초과해서 달성했고 지역구 활동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365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누볐습니다. 지난 4년간 총 6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그중 27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약 40% 가까운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에는 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고 또 2021년에는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주는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단체로부터 의정평가 우수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시민단체로부터 국회의원 300명 중 8인에게만 수여되는 의정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에서도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원내부 대표, 정책위 부의장 등 당직을 수행하며 당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대전지역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대전 전 지역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비록 석패하였지만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대전 대덕구는 대전 지역 전 지역에서 가장 적은 표차인 0.91%를 기록했습니다. 대전 지역 7명의 국회의원 중 지역구 국비 예산 확보 내역을 살펴봐도 4년 내내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 참여연대를 비롯한 73개 시민단체와 17개 연대기구로 구성된 2024년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발표한 35명의 공천반대 현역의원 명단, 그리고 지난 1월 경실련이 총 8가지 기준으로 자체 검증에 발표한 공천 배제 34명, 철저 검증 72명의 현역 국회의원 명단 그 어디에도 박영순이라는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저에게 하위 10%를 통보했습니다. 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지난해 10월 제 지역구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당내외에서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강하게 반발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을 절대로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해 주셨지만 저는 당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고위원에 지명된 박정현 전 청장에게도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절대로 자객 공천은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믿었고 어찌됐든 공정한 경선은 보장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상대 후보 측에서는 박영수는 비명이라서 컷오프된다, 친명이자 현역 최고위원인 박정현이 무조건 단수 공천을 받는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는데 공관위의 하위 10% 통보로 결국 이것은 애초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공정한 룰을 만들어 놓고 싸울 테면 싸워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혁신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를 비명계 의원들로 채워놓고 친명 비명 갈라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비명계 친문계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천 악사를 자행하면서도 내부 분열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전 진정 당당하다면 평가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저는 일관되게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길에서 친명과 비명을 나누고 친명과 친문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못마땅한 시선을 가진 지역구민과 당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는 아랑곳도 없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쥔 당대표와 측근들은
애시당초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는 식으로 밀실에서 공천 학살과 자객 공천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천 파동 모습은 친명계 횡재 비명 행사라고 놔두는 말을 부인하기 어렵게 합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국민이 먼저이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천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마음까지 쥐고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고사하고 제1야당에 대한 심판으로 선거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 패배의 그림자가 이미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제도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 의견이 달랐던 의원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치 운운하며 법과 제도를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는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4월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그에 앞서 당내의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인 행태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이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된 민주당이 저를 죽이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살아남겠습니다. 하위 10% 대상이 된 것도 진실과 다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재명 사당의 치욕스러운 정치보복에 맞서 의연히 싸울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비록 가시밭길로 점철된 천리길이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수많은 당원 동지와 대덕구민과 함께 어떠한 길이라도 주저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